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73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갈 곳은 사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가 중요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려 일주일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혈세를 축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그동안 관저에서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매일같이 만찬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일에도 밤 늦게까지 고별 식사가 이뤄졌고 여기엔 대통령실 소속 조리사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특권을 놓지 못하는 건 단순히 관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재판 공판 기일이 열리는데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에 들어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지만 법원은 탄핵 직후임을 고려해서 이를 허용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관저 퇴거가 특혜를 내려놓는 시작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오대영 라이브는 3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5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온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5시에 맞춰 나올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장은 상당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장 영상들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관저입니다. 태극기는 바람에 날리고 있고 화면상으로는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관저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 쪽엔 여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볼까요? 예, 한남동 관저 인근에 지지자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앞쪽으로는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많지는 않았는데 5시가 다가오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서서히 관저 앞으로 집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서초동 사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깃발을 들고 있고요. 큰 태극기도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퇴거를 앞둔 한남동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고 있고 서초동도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예정대로라면 5시에 떠나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서초동으로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곳곳에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고 그 모습을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경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서 한남대교를 쭉 건너고요. 강남으로 진입해서 가장 빠른 길로 서초동 자택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어게인 윤이라고 쓰인 피켓을 든 시민도 보이고요. 일단 화면상에 잡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즉각 구속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는 구속 촉구 집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네, 5시에 나간다면 173시간 38분을 머물게 되는 셈인데 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 눈치를 본다면 저렇게까지 오래 있을 일인가? 바로 떠나야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이후로 그 즉시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상정이다시피 바로 떠날 수가 없으니 2, 3일간의 나름대로 심적인 여유를 국민들도 역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말경이나 월요일경에 떠날 것으로 예측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파면 이후에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많았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중간에 뭐 무슨 사적 만찬을 즐겼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인을 해줘야 되냐. 이 마당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그것도 관저지 않습니까? 사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 이거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반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 밉상, 마일리지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여론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퇴거 일주일 정도 퇴거를 좀 늦추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뭐 만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판이나 비난을 받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재로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뭐 더 밝혀졌었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비판은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가 공용주택, 즉 아파트라는 점을 좀 저희가 고려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공용주택, 아파트로 사저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가 아파트가 될 경우에는 경호계획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경호 CP, 그러니까 즉 경호 지휘본부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을 겁니다. 거기다 고층일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그러니까 경호가 이때까지는 단독주택에서 많이 경호를 했기 때문에 뭐 고층에 대한 경호계획 같은 걸 세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호 작전 계획 세우는 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법률상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직무정지되는 건 맞지만 언제까지 퇴거하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2022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 9일 날 나갔단 말이에요. 5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되고 자정을 기해서 국군 통수권부터 다 이제 넘어가게 됐죠. 당시에 5월 10일에 청와대 개방을 자정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달라 미리 라고 해서 바로 나갔던 경험도 있고요. 그때 임기 만료 대통령을 자정 전에 내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일주일 넘게 머물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때도 원칙을 강조했었거든요. 임기가 만료되는 그 즉시 청와대는 개방된다는. 물론 청와대 개방은 자정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오에 이루어졌죠. 그럼 원칙상으로만 봤을 때 너그러이 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런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됐어야 됐다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아직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청와대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알겠다라고 수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다음 날 이 국회에서 있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 그 시내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1박을 하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그 국회 취임식을 참석하고 양산 사저로 내려가신 그러니까 그만큼 단 하룻밤도 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평상시에 강조했던 게 뭡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이고 원칙, 정의 뭐 이런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이 그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관저에서 바로 즉시 퇴거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하루 이틀 정도야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봐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일주일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 8일째입니다. 예. 8일째 만에 이렇게 173시간 38분 만에 나온다. 이것을 어느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인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끝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각 내지는 각하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호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상 처음으로 공용주택으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러한 경호상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고 시간이 지체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한다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글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 발표도 없었고 또 내란 혐의 피의자이고 비상계엄으로 파면이 돼서 즉각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머물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양해하는 마음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생각은요? 일단 특혜죠. 일반인의 경우에는 저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택을 줬어도 회사 그만두면 그 바로 다음 날 이사 가라고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임기가 다 하고 그랬으면은 바로바로 내려와야죠.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죠. 근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주의인데요. 참 윤 전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이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일주일 넘게 머물면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계속 식사 만찬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식사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세금으로 하시면은 어느 국민들이 지금 좋아할까요? 지금 불법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손실이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야,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아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요. 식사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굴 불러서 식사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나경원 의원 거기 가서 차담하고 와가지고 당장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이 나보고 출마하라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철우 지사 갔다 와가지고는 대통령 되면은 뭐 사람 충성심만 보고 쓰라고 그러더라.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거 관저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원튼 원치 않았든 밖에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 저희 당권 연장하겠다고 윤심팔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내비두고 가만히 그걸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만나줘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중하셔도 모자랄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 때는 한남동 관저 앞을 많이 찾아갔는데 오늘 공개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비춰봤었을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고 나서 사저로 복귀할 때 사저 앞에 친박계 의원들이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 대통령을 맞이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남동 관저에 지금 가는 거는 조금 모양새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장이 되게 어수선할 거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탄핵돼 나오고 나서 청와대 대통령실 근무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 먼저 상견례를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보다는 같이 근무했던 비서실 직원들과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시각 한남동 관저의 모습입니다. 예정대로라면 5시 정각에 관저를 나오게 됩니다만 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모습이고 차량들도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계속 한남동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일주일 넘게 관저에 머물고 또 여러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 앞서 저희가 인용 보도해드린 영상을 보면 조리사들이 조리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도 하나하나 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퇴가 없던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각 서초동 사저 앞입니다. 서초동 역시 지지자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취재 기자를 저희가 연결할 텐데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외부 인사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다. 비용이 꽤 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저는 뭐 아크로비스타 이 앞으로 이제 사저로 가게 될 경우 거기에 무슨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정확하게 관저 정치를 위해서 뒤로 늦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까지 불러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고마웠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러면 사저로 나왔을 경우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공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관저를 마치 사저처럼 활용을 한 겁니다. 아주 악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이 과연 경호처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꼼쳐둔 이를테면 대통령실의 활동 그 비용이었을까요?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는 그런 특수활동비였을까요? 저는 이런 지점들이 결국엔 그 이후에라도 저는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근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지지층 그리고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줬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만 지금 차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파면 결정 난 이후로 대통령 메시지를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 국민 전체에 대한 사과나 성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동안 기대에 부응해서 죄송하다. 이게 본인 지지층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대통령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심리 상태 자체는 완전히 쪼그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극우 유튜버들이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퇴거하는 그 지점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활약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저는 거기에 이 부안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5시까지는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전혀 미동이 없는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메시지는 낼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가 궁금하고 대국민 사과라든가 통합에 대한 뭐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에 지지층을 위해서만 또 한 번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차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받는 중에도 그 본인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로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했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늘 일방적인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 외에 다른 전체의 국민을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일을 기대하기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20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요즘 자주 쓰시던데 그 20대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일부 본인을 지지했던 국민들만이 부여한 직책은 아닐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전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어야 됐고 그 모두의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신뢰 준 신임을 배신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각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관저에서 나가면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뭐 모르긴 몰라도 지난 그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면서 나왔을 때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보일 수도 있겠다. 주먹을 불끈 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보이면서 예. 내가 건재하니 앞으로 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기다려 달라.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 저는 그것도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화면으로 보시는 저 도로를 따라서 나와야 관저 출구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5시가 넘어서 5시 1분이 됐네요. 5시는 경호처에서 일단 언론에 공지한 시간이고 준비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두 명씩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일단
예정된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메시지 나올까요? 뭐 저도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앞에 나와 계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뭐 감사 인사 정도는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니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국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원을 보내준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 낼 수 있는 건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메시지의 방향성이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대로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 사회가 앞으로의 갈등과 봉합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너무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가 나간다면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상황에서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관저 안에 도로 위에 있는 차 한 대 시동이 걸렸네요. 시동은 걸렸고 무슨 차량인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경호처 차량일 가능성이 꽤 있고 혹은 방문객의 차량일 수도 있겠군요. 예, 아직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점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요? 글쎄요. 지금 대통령 사실 전 대통령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예. 뭐 자기가 메시지 낼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보니까 일부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이미 사과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과와 용서는 가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 누가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이럴 때 나와가지고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렇게만 내셔도 저는 좋다. 예, 더 이상 뒤에 사족 붙이지 말고 예. 그냥 깔끔하게 사과만 하시라.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장 소식을 들어보면 정장 차림의 여러 인사들과 함께 많은 인사들이 관저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카메라에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고 차량 한 대가 문 앞에서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시 3분, 4분이 이제 막 돼가고 있고요.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앞으로 가보죠. 네, 한남동 관저 인근의 모습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 시각 서초동. 네, 한남동에서 서초동까지는 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교통 통제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 총재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통령이 받아야 됐던 예우 이런 것들은 다 박탈되지만 경호는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호는 경호처 직원이나 이런 것들도 숫자가 현저히 줄은 것은 맞지만 아마 저 지점을 통과할 때 그대로 경호에 준하는 그런 신호 통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5시 지금 훨씬 넘어가는 시간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교통 혼잡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거나 뭐 저기까지 가는데 한 25분, 30분 이내에는 자택으로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한 2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네요. 자, 5시 5분, 6분 다 돼가고 있고요. 경호처에서 언론에 알린 5시는 이미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한남대교 쪽에서 혹시 영상이 들어오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가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꽤 많이 막힐 시간이거든요. 화면 오른쪽에 진행 중인 차량들은 관저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이고 반대쪽은 지금 차량이 상당히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도로에 지지자들의 모습도 일부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서 화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의 방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향하는 다시 말해서 한남대교 쪽으로 향하는 방향은 교통이 그렇게 막히거나 하진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교통 통제까지 하게 된다면 서초동에 한 20분 정도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관저 앞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각도의 카메라로는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배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서 지금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네, 차량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승용 차량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갔고 그 뒤에 승합차 2대 그리고 또 한 대의 승용차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나오네요. 5시 이제 한 8분 정도고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은 되는데 차량들이 떠나고 나서 그 뒤를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서 지나간 4대의 차량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가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장면도 이 시각 한남동 관저의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나오는 도로의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저기를 따라서 나오면 오른쪽 하얀색 건물 우측으로 해서 출구가 있습니다. 네, 관저를 이제 빠져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관저 정문입니다. 네, 곧 철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 계속 예의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관저 정문이고요. 앞쪽에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고 그 뒤에는 지지자들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호원들이 배치가 됐고요. 승합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 승용차 뒤에 승합차에 아마도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흔든 모습 보겠습니다. 자, 현장 볼륨을 높여보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5시 10분에 관저에서 퇴거했습니다. 약 3분 정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연호했고요. 다가가서 악수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했고 일부 지지자들 어깨를 두드려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을 활짝 흔드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넥타이는 매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관저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5시 10분쯤 걸어 나왔고요. 한 3분 정도 그렇게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네요. 네, 특별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좀 전에 화면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찾는 듯한 모습이 한번 보였어요. 마이크요? 아마도 마이크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한마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앞에 이 경호 라인 안쪽으로 청년 대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을 도요를 시켰는데 아마 저거는 사전에 좀 그 경호처하고 해서 기획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마지막에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탔던 승합차 안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탑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옆자리로요. 네, 결국 김건희 여사는 내려서 지지자들한테 인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고 뭐 별다른 얘기는 뭐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출발하면서 또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을 보니 지난 그 구치소에서 나올 때의 모습과 사뭇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복장을 보면은 1월 15일 날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의 복장과 아주 비슷한 이 블루 계열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안 한 상태에서 감색의 그 셔츠까지 뭐 그때 상황하고 좀 많이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자, 조금 전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사를 나눈 모습이고 지금 장면은 이 시각 한남동 모습입니다. 저 고가도로 왼쪽으로 차가 유턴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많이 저쪽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윤석열 드림 이렇게 마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국민은 아마도 문맥상으로만 보면 지난 겨울에 함께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를 했던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이란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제가 쭉 읽어드린 그 문맥상으로 보면 지지층을 향한 감사와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서 본인을 끝까지 저렇게 지지해주는 분들을 향해서 저렇게 뭐 직접 악수도 하고 토닥거리는 모습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시지 면에서는 통합이 없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치 양극화가 전혀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상 그리고 심정상 하실 수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죠. 사과나 이런 진정성 어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마지막까지도 그냥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호소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를 하면서 저 앞에 대학생들 일렬로 도열시켜놨던 거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저 대학생들 일부러 자기 대학을 상징하는 그 학교의 잠바를 각각의 대학생들 다 다른 것들을 입고 나왔어요. 서로 다른 대학이요. 네. 예.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위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저렇게 청년들을 병풍으로 이용할 건지 팔아먹기를 할 건지 너무 부끄럽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장과 더불어서 이런 구태 정치도 꼭 같이 퇴장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인지 여부는 본인 확인을 안 했으니까 대학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고요. 과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학교 이름과 마크가 새겨져 있는 그 잠바를 입고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획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기획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저거는 100% 기획된 거죠. 왜 그렇죠? 갑자기 자연스럽게 저 학생들이 그 앞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양쪽으로 5명씩, 한쪽은 4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를 과잠바를 다 입고 와서 색깔별로 그거를 과시하기 위한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오자마자 그들과 먼저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 동선도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7, 8분 딱 머물러져 있다가 간 것인데 저거는 기획이 사전에 안 되어 있었다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예. 결국 전 대통령이 청년들과 악수하고 끌어안는 모습, 이 연출을 통해서 자기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다. 이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지금 이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안 좋은 길에 이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어쩌면 보수 진영이 완전히 괴멸되는 상징적 장면을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보수가 새롭게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거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렇게 발목을 붙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 때마다 판판이 깨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 국민들의 어떤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대학생들 기획됐을 것이다. 네. 양쪽에 고르게 배치가 돼 있었고 동선까지 정해져 있고 경호처에서 제지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모습 자체가 기획되었을 것이다. 지금 저 화질이 좋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워낙 많은 통신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경호원들이 옆에서 달리고 있고 차량은 저속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화면엔 잡히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달리면 되는데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저속으로 차량들이 주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잠시 뒤에 정확한 팩트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좀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저게 무슨 지금 금이 환영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처지를 너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뽑아준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이라는 중대 결정을 받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치 카퍼레이드를 하고 어디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금메달이라도 따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저런 식의 금이 환영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의 신의에 배신을 심하게 심어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도 없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지금 그 도열에 있는 국민들이 본인을 위해서 막 본인은 저 국민들만 있으면 된다라는 저런 식 이런 게 무슨 그 지금 이 지부 파면당해서 사저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사저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저는 좀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건 누가 그 기획과 연출을 했을까요? 이런 동선과 모습들은? 지금 일련에 보이는 과정을 다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게 맞습니다. 경호 계획을 세웠을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경호의 계획인데 지금 봤었을 때 아까 말씀한 대로 대학생들 도열해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신체 어쨌든 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과 동급의 경호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기획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저속주행 역시도 기획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경호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속도로 달리게끔 경호 규칙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지금 저속도로 간다. 그럼 사전에 다 계획된 게 확실합니다. 저도 예. 저 모습을 볼 때는 계획된 게 맞는데 저런 모습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고 판단할지를 찹찹한 심정으로 저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남산 터널에서 쭉 직진해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금요일 퇴근 시간이거든요. 반대쪽 한번 보세요, 차량. 저렇게나 막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저속 주행하고 있는 이 도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저 뒤쪽에서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손을 흔들고 있네요. 예. 차량의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달리네요.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는 글쎄요, 지지자들에게는 뭐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저곳에 장시간 교통 통제를 하고 저속 운행을 하면서 일일이 손 흔들고 마치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고 나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고속도로 입구를 따라서 이 경부고속도로 초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초동 방면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몇몇 차량이 앞으로 지나갔고 그 뒤에는 차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이제 경찰의 사이카가 등장을 하고요.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화면이 끊기고는 있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 서초동 쪽으로 아마 인터체인지를 하나 빠져나가서 서초동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전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점퍼를 고르게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좀 놀랍다는 반응들도 있고 기획이라는 반응들도 있고 물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슴에 여러 로고가 새겨진 학교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터미널 인근 쪽으로 고속터미널 즉 경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향하고 반포역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 이 시각 이 서초동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좌회전을 해서 고속터미널 사거리를 지나서 법원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쭉 직진하면 저곳이 이제 법원 사거리 교대역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5시 10분쯤에 나와서 한 3분 정도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바로 차에 탑승해서 저속 주행을 하면서 일일이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나눴고, 한 20분 좀 넘게 걸린 시간에 서초동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886일 만에 서초동의 자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언론 보도의 사진들을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되면 화면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네, 이 시각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네, 사저 앞입니다. 역시 지지자들이 꽤 모여 있고요. 창문은 또 내려갔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차량은 대통령 시절에 타던 차량은 이제 타지 않는 것 같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단 최소한의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아크로비스타라고 간판이 걸려있는 아파트로 진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멈춰 설지, 그대로 진입할지 조금 더 지켜보죠. 네, 화면에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꽃다발을 든 인사도 악수를 하고 있고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화면 왼쪽에 모습이 보이네요. 노란색 꽃다발을 받았고요.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잠시 서서 인사를 계속 나누는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예,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다. 예, 현장음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네. 자, 5시 30분 좀 넘은 시간에 서초동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지지자들이 아크로비스타 앞에 모여서 윤석열을 연호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내란 혐의 피의자이고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린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지지자들한테 인사는 할 수 있겠으나 마치 금이 환영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다는 점에선 경호처도 여러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마지막이었는데 국민 전체에 대한 사과, 죄송함, 사죄 혹은 통합, 자신으로 인해서 분열된 대한민국의 정치와 또 광장의 민심의 통합을 요청하는 그런 발언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들을 들어보죠. 김성열 위원 먼저 해주시죠. 참 씁쓸합니다. 파면이라는 거는요, 쫓겨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5가지 위헌 사항을 다 지적을 해서 지금 쫓겨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쫓겨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진짜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러한 큰 죄를 저지르고 파면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나와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할까 봐 이게 매우 두렵습니다. 예. 저는 올림픽에서 무슨 금메달 따고 온 것도 아닌데 올림픽에 실제로 대국민 염장 지르기 종목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아마 금메달 감이었을 겁니다. 아까 메시지도 냈잖아요. 자기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 이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 밤 늦게까지 약주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이런 기행적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잖아요. 제대로 출근한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마 이런 지점들도 다 점검돼서 사후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전혀 없고 그냥 금이 환영하는 듯한 마치 금메달 선수가 된 것 마냥 저렇게 돌아갔단 말이죠. 저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또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저분들은 저런 혼란함 속에서 어떻게 또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 부분에서 오래 또 버티지 못할 거다. 결국엔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나 이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을 그냥 만끽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민영 의원님. 일단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사죄와 사과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됐고 본인이 지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 돌아갔었을 때는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위로서 마지막 모습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은 저도 정말 너무 아쉽고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 아크로비스타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경호가 앞에 있었던 저 대학생들 만난 것은 확실히 기획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오히려 경호관들이 주민들을 좀 제지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전혀 경호가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동선 자체가 기획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더 나가서 왜 공용주택 경호 계획이 어렵다는 거를 그러니까 왜 시간이 좀 더 걸렸는지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주민들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경호가 좀 하는 과정에서 제재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좀 동선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린 그 점은 이해가 조금 저는 되긴 합니다. 네. 예, 그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던 것이 너무 좀 난망한 기대를 했구나라는 부분을 여실히 다시 한번 봤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또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통렬한 반성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사저로 돌아가셨으니까 관저에서 했듯이 사람들을 불러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상황이나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동했던 모습들 사저에서는 하지 않으시고 좀 자숙하시는 모습을
그 당부 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뭐 지지자층에서는 환호를 보내고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환호도 들었겠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 혹은 앞으로 몰려올 것은 재판과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들을 정리를 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나서 현장 화면 다시 한번 보죠.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형사재판 이미 시작이 돼서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지하 출입을 통해서 법원 재판정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허가를 좀 해달라라고 했고 법원에서도 일단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특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또 재판을 받거나 법원 뭐 직원이랄까 관계자들의 이동과 좀 겹치지 않기 위해서 또 경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준 이유는 경호 문제가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보통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뭐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에서는 대부분 다 지지자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법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반대 진영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일반 국민들 출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기자분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종의 평소와 다른 방법의 루트로 출입을 허가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란 후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되거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혐의들 꽤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죠. 선거 및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최상병 승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여러 의혹과 혐의점들이 있고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하지만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되살아난 따라서 짧게는 넉 달 정도 안에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죠. 곧바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4일부터 이제 재판이 매주 월요일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그 본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 공수처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부분을 경호처를 통해서 집행을 저지해라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죠.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던 그 육성. 예. 그것은 이제 이 공천에 개입된 부분이고 본인 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최혜병 순직 사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데 지난 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 장모 최은순 씨가 사람들한테 1원 한 장,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은순 씨의 그 구속 기소돼서 형을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것에 대해서도 4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보고서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합해서 두 분이 23억의 이익을 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대통령 신분일 때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것이 풀렸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공수처, 경찰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특검법 이것들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이 수사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그 내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그 후보 시절의 발언이 있잖아요. 토론회에서. 그 발언 지금 준비가 저희 제작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예,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그리고 절연했다. 인데 자 이거 말씀하신 대로 2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여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손실이 났다라고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 사건과 관련돼서요. 관련자들이 지금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벌받았어요. 동시에 같이 함께 투자했던 손모 씨라는 분, 70억을 태우신 분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최은순 씨와 함께 40억 정도를 태웠는데 23억 원 정도의 이 수익을 받고요. 예. 손모 씨는 오히려 1억 1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나중에 이 부분 역시도 조사를 검찰이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이 부분들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당시에 알았냐 몰랐냐 압력을 받았냐 못 받아 안 받았냐 이렇게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그것도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어거지로 기소해가지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거에서 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경우는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결국엔 지금 무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법의 잣대라고 하는 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성역도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인들이 다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공소시효는 지금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제대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립적 지위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법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제대로 된 정의구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는 꽤 많고 김건희 여사도 뭐 적지 않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많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도 있지만 특검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수사를 할까요? 제대로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즉시 항고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이런 특혜를 받을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했어요. 정말 앞뒤가 안 맞았던 게 자신들은 잘했다고 합니다. 여태껏 계속 날짜로 계산해 왔는데 왜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냐? 이거 재판부가 판단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항고는 안 했어요. 예.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권력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카멜레온 같이 변했던 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에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캐비넷이 있다. 예,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건드리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잊으셨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의혹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을 갖다가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연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저는 반드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미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너무 많이 상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채 양명주라고 부르죠. 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